서강대 합격 키포인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강대는 다른 대학하고 달리 내신 반영 비율이 상당히 낮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8등급까지도 점수 감점이 거의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등급에 서강대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논술이다. 논술이 당락을 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9등급만 아니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실제로 이제 서강대 같은 경우는 항상 보면 전형을 보면 특목고나 뭐 자사고 이런 친구들이 논술로 지원해서 이렇게 합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내신 반영 비율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자, 시험 문제가 이제 경제 경영이랑 인문학, 영문학, 사회과학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한데 옛날에는 아예 그 세 문제가 나오면서 이렇게 문제별로 문제 스타일이 다 주제가 다 다르고 그렇게 계열에 맞는 문제를 냈는데 최근에는 그런 계열에 맞는 문항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영역의 등급 합 7 이내. 어, 그러니까 타이트하죠. 타이트한데 이렇게 수능 잘 보는 애들을 많이 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최저 맞추는 비율이 그렇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한, 한 4분의 1 정도로 준다.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로 준다. 한 90대 1이면 한 20대 1, 30대 1 요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한 4분의 1에서 최저 맞추는 비율이 4분의 1에서 한 3분의 1 정도, 요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어, 보통 90대 1, 80대 1, 70대 1 요 정도 되기 때문에 한 20대 1에서 30대 1 요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기출 문제를 일단 한번 봅시다.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문제를 보시면은 경제 경영 모의 문제입니다. 올해 모의 문제. 가를 이용해서 나달을 설명하고 라마를 이용하여 바사를 논하시오. 경제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정보의 비대칭성. 전부 다 경제, 매일 경제, 비즈워치, 경제. 그러니까 전체 이제 경제와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어, 경제 경영인데 자, 요거는 경제 경영 작년 2024년 기출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이 문제는 어때요? 마녀 사냥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문학적인 문제죠. 독서, 사회문화, 독서. 그래서 요거는 인문학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계열별 문항 차이라고 하더라도 경제 경영인데 인문학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인문 사회인데도 경제 경영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조금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요 대학은 어찌됐건 경제 경영과 관련한 공부를 조금 해두고 시험을 보는 게 좋습니다. 인문 사회가 되었던 경제 경영이 되었던 경제 경영 문제가 나온다. 마찬가지로 경제 경영 문제가 경제 경영 기출에도 이렇게 인문학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함께 공부해 두는 게 좋다. 그래서 인문, 사회, 경제, 경영 구분해서 공부할 필요는 없으나 경제 경영에 대한 공부는 어떤 전형이든 어디를 넣든 간에 다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인문 사회 문제도 한번 볼까요? 인문 사회 문제는 누리 소통망에 인터넷이죠. 뭐 기부 공간을 만들고 기부를 했다. 자, 요거는 2018년 기출 문제인데 인문 사회계열 문제인데 여기 어때요? 물자의 빈번한 세계 교류, 경제, 그죠? 어떤 경제. 그러니까 인문 문제인데 이렇게 경제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강대를 대비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경제 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조금 있는 게 좋습니다. 그냥 고등학교 수준이에요. 그다음에 인문, 윤리, 뭐 사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 함께 갖춰야 된다. 그래서 경제 경영이라고 해서 경제 경영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인문 사회라고 해서 인문 사회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함께 공부하자. 실제 기출로도 그렇고 어 그래도 상대적으로 보면 경제 경영이면 경제 경영 문제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그래 서강대 키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합격 키포인트. 서강대는 경제에 대한 지식을 기본적으로 조금 갖춰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인문이건 사회건 뭐 경제 경영이건 경제에 대한 문항을 주로 물어보니까 인문 사회야 조금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면 대략적으로 감이 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경제는 아예 개념을 모르면 못 푸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재심 위에서 보듯이 재심은 수가 많죠. 그래서 이 대학은 다양한 재심문을 주제와 관련해서 정확히 독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자, 학생들한테 글을 시켜보면 재심문이 많기 때문에 재심문 기호를 너무 많이 언급해서 복잡하게 쓰는 학생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대학들은 어떻게 쓰냐? 재심문 예를 들어 나를 언급한다. 그러면 다시 나를 언급하지 않도록 나와 관련된 내용은 다 쓴다. 모두 쓴다. 그런 다음에 그 쓴 걸 가지고 논제에 맞는 질문에 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나를 썼다. 저기서 조금 나를 썼다. 나에서는 이렇게 쓰면 어때요? 글이 산만해 보이죠. 그래서 이게 제시문 수가 많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고 이 학생이 제시문의 논리를 간명하게 정리해서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능력이 있구나. 이런 판단이 되도록 좀 간명하게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제시문 수가 많기 때문에 제시문의 역할이라든지 연결성을 드러내면서 서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제가 딱 있으면 주제와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A라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나다고 뭐 B라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뭐 라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나다도 어떻게 다른지, 이게 개념이고 이게 사례인지, 더 서로 다른 범주의 이야기를 하는지. 그래서 제시문의 역할이나 연결성이 주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표시되는가,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 요거를 조금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서 글을 쓰세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서강대가 예전부터 이런 제시문의 역할이나 연결성을 드러내면서 학생이 충분히 주제를 소화하고 자신의 글을 쓴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자신의 글. 그냥 제시문 요약 정리가 아니라 얘가 제시문의 내용을 충분히 소화하고 있구나. 충분히 이해하고 있구나. 충분히 소화해서 이렇게 자신의 글을 쓰는 이런 느낌이 나는 글이 좋은 글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자, 그래서 제시문 수가 많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너무 복잡하게 쓰면 안 되고 연결이 드러내도록 쓰면서 자신의 글이 되도록 쓰셔야 됩니다. 경제에 대한 내용이 종종 자주 나오니까 경제 공부는 별도로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 자, 서강대 합격 키포인트 설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